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10월 2일 저녁에 진행하는 ACL 챔피언스 리그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스턴과 남딘입니다. 이스턴 SC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4-3-3 전형을 활용하며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상대를 압박합니다. 오쿠보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을 담당해 공격에 시동을 겁니다. 곤드라는 좌측 윙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침투를 선보이며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으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캐레오는 우측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컷백과 크로스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이 함께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면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패턴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 전술적 움직임은 남딘의 수비 간격을 흔들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남딘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추구합니다. 카이우스 카이사르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볼키핑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버티며 세컨드 볼을 연결합니다. 브레너는 이선에서 넓은 활동 범위와 패스 시야를 바탕으로 공격을 설계하고 전환 속도를 높입니다. 홍울루는 측면에서 스프린트와 빠른 크로스로 역습 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질 때 공간이 열리기도 합니다. 남딘은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버티려 하지만 측면 간격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대응에서 불안함이 드러납니다. 특히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느려질 때 상대 윙포워드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스턴 SC는 점유율을 앞세운 공격적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쿠보가 후방과 중원을 연결하며 템포를 안정시키고 곤드라가 최근 절정의 감각으로 좌측 돌파와 박스한 마무리를 책임질 전망입니다. 캐레오는 반대편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남딘의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며 컷백과 크로스로 결정적 찬스를 공급합니다. 반면 남딘은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측면 간격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대응에서 약점이 뚜렷합니다.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부터 곤드라와 캐레온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감안하면 이스턴 SC가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턴 S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템파인스와 빠툼입니다. 템파인스는 전통적인 4-4-2를 가동하며 안정된 수비 블록과 역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히가시카와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시모토는 후방에서 빌드업과 중장거리 패스로 전방 연결을 지원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불안정한 장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샤이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수비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전방 침투와 공격적 가담이 제한적입니다. 최근 템파인스 로버스는 전방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며 상대의 빠른 측면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빠툼은 같은 4-4-2를 기반으로 하지만 훨씬 공격적인 색채를 띠며 상대의 진영을 깊숙이 공략합니다. 드린치치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공격의 축을 세우고 세컨드 볼 경합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로페즈 피사노는 측면에서 공을 잡은 뒤 중앙으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인버티드 돌파를 즐기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인프런트로 반대편 파포스트를 향해 감아차는 킥이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엔디아에는 박스 안에서 파워풀한 피지컬과 침투 타이밍으로 피사노와의 연계를 완성시키며 마무리까지 이어갑니다. 특히 빠툼은 측면 전개 후 중앙으로 좁히는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상대가 라인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 방에 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빠툼 유나이티드는 측면 돌파 이후 중앙 침투로 경기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로페즈 피사노의 인버티드 돌파와 반대편 파포스트를 겨냥하는 인프런트 킥은 이미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린 전례가 많습니다. 드린치치가 제공권으로 중심을 잡고 엔디아에가 박스 안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완성해냅니다. 반면 템파인스 로버스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측면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중앙 수비까지 쉽게 흔들립니다. 히가시카와가 돌파를 시도하지만 빠툼의 압박에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요시모토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다면 빠툼에게 치명적 역습 찬스를 내줄 수 있습니다. 빠툼은 높은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으로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빠툼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카야 FC입니다. 포항은 4-4-2를 기반으로 탄탄한 미드필드 장악력과 빠른 전방 전환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이호재는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박스 안에서 상대의 수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르지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연계 플레이를 지원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 공격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성용은 후방 빌드업과 중거리 패스 배급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중원에서 볼 순환을 책임지며 안정감을 더합니다. 특히 교체 카드로 준비된 김인성은 순간 스피드와 날카로운 하프스페이스 침투 능력을 바탕으로 후반전 판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벤치 전력의 질과 활용폭에서 포항은 상대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며 오늘 경기에서도 후반 교체를 통해 경기 흐름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야FC는 4-1-4-1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세우고 역습 기회를 노립니다. 베딕은 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지만 제공권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코마키는 중원에서 볼을 순환시키고 전개를 도우나 압박 강도가 높을 때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앙헬레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지만 피지컬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돌파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카야FC는 전체적으로 활동량은 많지만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교체 자원 역시 한정적이어서 경기 후반 대응력이 약합니다. 특히 빠른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수비 대응이 미흡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항은 전력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성용의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조르지의 연계, 이호재의 결정력이 전방에서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벤치에서 대기 중인 김인성은 빠른 스프린트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활용해 후반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카드입니다. 카야FC는 수비 블록을 형성해 버티려 하겠지만 전술적 유연성과 교체 카드의 질에서 열세를 보이고 후반 체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포항이 점유율과 템포를 지배하며 주도권을 쥐고 후반 교체 자원을 활용해 승부를 결정지을 그림이 유력합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공항과 타이포FC입니다. 공항은 4-4-2를 활용하며 중앙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잇는 패턴 플레이를 기반으로 공격을 설계합니다. 우고 고메스는 박스투박스 역할을 소화하며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핵심입니다. 그는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받아내고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 패스를 뿌리며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특히 상대 중원을 흔드는 전진 드리블과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앨런 그라피테를 향한 결정적 찬스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앨런 그라피테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뿐 아니라 순간적인 박스 안 침투로 득점력을 높이는 유형입니다. 레오 아서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공격 폭을 넓히며 세컨드 볼을 살려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공항은 교체 카드에서도 폭발력을 유지하며 후반전에도 속도와 전환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전력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포FC는 4-2-3-1 전형으로 미드필드 두 축을 통해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지만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페르난도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결정력을 지녔지만 팀 전체가 깊게 내려설 경우 고립되기 쉽습니다. 카브리엘 치비디니는 중앙에서 볼을 전개하고 박스 근처에서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 전개 속도가 늦어집니다. 미셸 레너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결정적 장면을 만드는 데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타이포FC의 포백은 라인 간격 유지와 박스 근처 커버링이 불안해 공안의 직선적 전개와 고메스의 침투 패스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확실한 전환 자원이 부족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안은 우고 고메스가 후방과 전방을 잇는 박스2 박스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경기의 중심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전진 패스와 침투 지원은 앨런 그라피테의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레오 아서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까지 더해지면 공안은 다양한 공격 루트로 타이포FC의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이포FC는 포백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미드필드 전개가 끊기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페르난도와 치비디니가 반격을 노려도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공격이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체 전력에서도 공안이 우위에 있어 경기 후반 흐름까지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홈공안이 템포를 쥐고 중원에서 주도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라차부리와 간바 오사카입니다. 라차부리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카에우 프롬은 최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데니 주니어는 활동 범위가 넓고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결정력과 연결 속도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쉔치타워는 측면에서 왕성한 수비 가담과 빠른 역습 지원을 담당하지만 볼 전개를 주도하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팀 전술은 전방 압박보다 중원 안정과 라인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강한 점유율 팀을 상대로는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중앙 수비와 풀백 간의 커버 밸런스가 불안정해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측면 침투에 취약합니다. 간바 오사카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사미 다카시는 팀의 절대적 플레이메이커로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고 정확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을 설계합니다. 그의 패스를 이어받은 윌튼 펠리페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변속으로 측면을 무너뜨리며 페널티 박스 안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툰맷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차단을 병행하며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간바 오사카는 우사미를 중심으로 좌우로 스윙 전개를 하며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펠리페의 페네트레이션으로 박스 안을 직접 공략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진이 우사미와 펠리페에 집중하는 사이 후방에서 올라오는 동료들이 시야 밖에서 자유롭게 슈팅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우사미, 펠리페 조합은 단순히 개인 능력뿐 아니라 주변 자원까지 연계해 다층적인 공격 루트를 만드는 핵심 축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고 간바 오사카의 현대적 빌드업 패턴은 라차부리 수비 라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력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간바 오사카는 4-2-3-1을 기반으로 우사미 다카시가 중원에서 볼을 점유하며 정확한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전방 공격을 설계합니다. 윌튼 펠리페는 폭발적인 돌파와 페널티 박스 침투로 라차부리 수비를 직접 흔들 수 있으며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라차부리는 4-4-2를 유지하지만 강한 압박이나 높은 점유율 팀을 상대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스페이스 돌파에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우사미와 펠리페에게 수비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주변 공격수들이 노마크 상태에서 슈팅 찬스를 잡을 여지가 큽니다. 이런 다층적 공격 루트와 전술적 유연성은 간바 오사카가 경기 전반을 지배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반면 라차부리는 수비에 많은 인원을 두고도 템포 전환이 느려 역습이 단조롭고 압박을 뚫고 전방까지 볼을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 내내 간바 오사카가 주도권을 쥐고 박스 안에서 결정적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